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대녀 결승전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반칙 논란과 그 이면을 파헤치려 합니다.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죠. 구척장신과 원더우먼의 경기에서 벌어진 장면. 차서린 선수가 마시마 유 선수의 허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 올려 던져버린 장면은 제작진이 직접 참호투라는 자막을 달 만큼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참호 속에서 서로를 들어 올려 밖으로 던지는 격투에 빗대일 정도였으니 말 다 했습니다. 단순한 몸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심각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이게 과연 공정한 경기였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판과 제작진이 미리 구척장신을 우승팀으로 만들기 위해 짜고 친 것이 아니냐는 루머까지 퍼져나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마시마 유 선수는 체구가자가 드리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충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허리를 감아들어 던지는 장면은 결코 정당한 플레이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칙이었고 시청자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경기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건 축구가 아니라 레슬링이다. 예능이라지만 스포츠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비난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방송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김정은은 자신의 칼럼에서 골대녀 사태는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술과 전략, 정정당당한 경쟁보다 몸싸움과 힘만이 강조되는 문화가 오히려 예능을 통해 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예능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번 사건이 지나치게 심각하다고 느꼈고, 공정성과 정직성을 잃어버린 축구의 민낯을 보았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방송의 편집 방향과 제작진의 태도에도 불신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심판이 참여했으니 공정하다라는 해명은 오히려 권위주의적 변명이라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스포츠의 공정성은 권위자가 아니라 규칙의 일관된 적용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부각된 것이죠. 그러나 골대녀 제작진은 이 원칙을 무시했고, 그 결과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한국 축구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가 본래 추구해야 할 가치를 왜곡시키고 청소년 선수들에게 잘못된 본보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반복된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이것이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방송 해프닝이 아닌 축구 전체를 흔드는 신호탄이 된 이유입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자리한 장면은 바로 결승전에서 벌어진 참호투식 반칙 플레이였습니다. 차서린 선수가 마시마 유 선수의 허리를 잡아채 던지는 장면은 축구 경기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단순한 몸싸움이라고 보기엔 그 강도가 너무 심했고 심판은 단 한 번의 경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심판과 제작진이 구척장신팀을 우승시키려는 각본을 짠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예능이라지만 선은 지켜야 한다. 축구 정신을 짓밟은 장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는 아예 경기 자체가 짜맞춰진 각본이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스포츠 평론가 김정은은 칼럼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성 훼손, 피지컬 우선주의, 그리고 편집을 통한 극적 연출이 모두 맞물려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승리지상주의, 기술경시, 권위의 기대는 행정이 오랜 시간 한국 축구를 옥죄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골대녀에서 드러난 반칙과 편파 판정은 그저 오락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한국 축구가 여전히 과거의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증거라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됨으로써 청소년 선수들에게 잘못된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피지컬 중심의 훈련 방식을 버리고 기술과 창의성 중심의 축구로 전환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힘과 투지를 우선시하는 훈련 방식에 집착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골대녀 결승전에서 드러난 장면은 바로 이 구조적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결국 방송 제작진의 대응은
불을 끄기는커녕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제심판이 판정했으니 공정하다는 해명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스포츠의 공정성은 권위자가 아니라 규칙의 일관된 적용에서 비롯된다는 상식적인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이 이를 외면하면서 예능을 넘어 한국 스포츠 전반의 신뢰마저 흔들렸습니다. 이처럼 결승전의 반칙 장면은 단순한 예능 사고가 아닌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더 이상 웃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평론가 김정은의 칼럼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방송 논란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낸 거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술과 창의성을 무시한 채 힘과 체격만을 강조하는 문화가 결국 반칙을 전략처럼 만드는 현실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골대녀 결승전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오롯이 드러난 무대였습니다. 특히 이영표 감독의 지시가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감독이 선수들에게 몸싸움과 반칙성 플레이를 사실상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듯한 모습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능적 연출이 아니라 한국 축구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피지컬 우선주의와 승리지상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유소년 단계부터 기술보다 힘을 강조하는 훈련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정교한 패스와 창의적 전술은 뒷전으로 밀리고 투지와 체력만이 성공의 열쇠로 주입되었죠. 이 문화가 결국 국제 무대에서 기술적 한계를 노출하게 만든 주범이 되었고, 골대녀 결승전에서 벌어진 참호투식 반칙 플레이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단순히 프로그램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방송은 대중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청소년 선수들이 골대녀의 반칙 장면을 보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과감하게 피지컬 중심 문화를 버리고 기술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축구는 꾸준히 국제대회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 체임과 투즈라는 구호에 집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작진의 대응 역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심판이 참여했으니 공정하다는 설명은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일 뿐 시청자들에게 납득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묻습니다. 예능을 빌미로 반칙을 합리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축구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회복할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감독 이영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승전에서 구척장신팀을 이끌며 사실상 모든 전술을 지휘한 인물이었죠. 경기 중 일부 장면에서는 반칙성 플레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용인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는 곧 감독이 선수들에게 몸싸움과 거친 플레이를 지시했다라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승전 직후 열린 퀸컵에서도 구척장신 선수들과 골대녀 연합팀이 출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구척장신의 이혜정 선수가 보여준 팔꿈치 가격 장면은 축구 정신을 배반하는 결정적 장면으로 기록되었고 결국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더욱이 이 장면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자 이영표 감독이 선수들에게 반칙을 전술처럼 활용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실제로 구척장신팀은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반칙 장면과 편파 판정은 승리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주장 이현희 선수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 우승에 한이 맺혔다고 눈물을 흘렸지만 정작 시청자들에게 남은 인상은 공정하지 못한 경기, 그리고 반칙으로 얼룩진 결승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마시마 유 선수였습니다. 결승전에서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반복적으로 희생당한 그는 경기 후 너무 아쉽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은 승자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반칙으로 얼룩진 우승팀보다는 패자에게 더 많은 응원과 위로가 몰린 것이죠.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정정당당한 승부보다 편법과 반칙으로 얻은 승리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영표 감독 본인도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퀸컵에서는 아예 감독석에서 모습을 감췄고 공식적으로 하차했다는 설까지 퍼졌습니다. 실제로 골대녀 연합팀이 퀸컵에 참가할 당시 단체 사진에서도 이영표 감독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는 곧 사실상 퇴출된 것 아니냐라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국제심판이 참여했으니 공정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는 시청자들의 의혹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경기의 공정성은 권위자의 참여가 아니라 규칙의 일관된 적용에서 비롯된다는 상식적인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단 한 번의 경고만 있었어도 이런 사태는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결국 이영표 감독의 이름은 이번 사태의 상징처럼 남았습니다. 한국 축구의 오랜 병폐인 승리 지상주의, 피지컬 우선주의, 그리고 권위에 기대는 행정이 그의 지휘 아래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는 비판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혜정 선수의 이름은 이번 결승전을 기점으로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척장신팀에 합류한 그는 경기 중 팔꿈치 가격 등 반칙성 장면을 연출하며 대중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우승의 기쁨과 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팀원들, 그리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는 글은 진심 어린 고백으로 읽혔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반칙 플레이로 얼룩진 우승은 아무리 진솔한 고백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은 노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반칙을 자제했더라면 그 노력은 더욱 빛났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영표 감독이 퀸컵에서 하차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문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실력이 아니라 반칙이 전술의 일부처럼 비춰진 순간 팀 전체의 명예는 무너졌고 감독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현희 선수 역시 경기 후 휘슬이 울리는 순간 우승에 한이 맺혔다고 말했지만 정작 대중이 기억한 것은 마시마 유 선수가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승자보다 패자의 눈물에 더 많은 공감과 응원이 쏟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정하지 못한 승리에는 박수 칠 수 없다는 대중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퀸컵에 출전한 골대녀 연합팀이 공개되면서 결승전에서 반칙성 플레이로 비판받은 구척장신 팀원 다수가 출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였던 마시마 유 선수가 에이스로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감독석에는 이영표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제작진의 편집과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고 팬들은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반칙 장면의 원본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김진경과 허경희 선수의 지 논란 역시 불을 지폈습니다. 훈련 중 다리에 쥐가 난 허경희를 동료들이 외면하고 오히려 아유미 선수가 다리를 풀어준 장면은 구척장신팀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는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팀워크마저 흔들리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결국 이혜정의 고백은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대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기엔 반칙의 그림자가 너무 짙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향한 집착이 선수 개개인의 땀과 헌신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든 순간 골대녀의 우승컵은 공허한 상징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던진 파장은 단순히 한 예능 프로그램의 논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선수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잘못된 메시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힘과 반칙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왜곡된 교훈이 반복된다면 정직성과 창의성을 중시해야 할 축구 문화는 더욱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피지컬 일변도의 훈련을 벌이고 기술과 창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고 골대녀 결승전은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 스포츠 행정의 권위주의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국제심판이 판정했으니 공정하다고 강변했지만 이는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스포츠의 신뢰는 권위자의 이름값이 아니라 규칙에 일관된 적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경고만 있었어도 사태는 이토록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경고조차 내리지 않은 심판의 판단은 한국 축구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반칙이 묵인되는 장면을 그대로 전파를 통해 내보낸 제작진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한 흥행을 위해 혹은 극적인 연출을 위해 공정성을 희생시킨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예능이라는 이유로 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능이라면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비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송은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도구이기에 잘못된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는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제 한국 축구와 스포츠 방송이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첫째, 승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승리를 위한 반칙과 편법은 결국 자신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자충수가 됩니다. 둘째, 기술과 전략,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메시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소년 선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정한 규칙 적용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경기라도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청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화려한 연출이나 억지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정직과 공정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승자보다 패자의 눈물에 더 많은 공감이 쏟아진 이유도 바로 그 본질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대녀 논란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뼈아픈 교훈이며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오직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만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 축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반복으로 끝날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